지난 73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는 이례적으로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의 마라도함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는 해병대 주관으로 육해공군이 함께하는 합동상록작전, 작전명 피스메이커 가시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위태세를 강조하며 오직 우리 군전력으로만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을 국민들께 선보인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든 다양한 첨단 무기와 전력들을 동원해 시연함으로써 정예강군으로 도약하려는 국군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항상 보였던 열병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흔히 병사들이 각을 잡고 줄을 맞추어 걷는 장면은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군은 피스메이커를 통해 13분의 시간 동안 어떤 거점을 두고 실제 공중 전력부터 지상 전략까지 전개되고 목표 확보까지 정확한 타이밍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마치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 군이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우리 군이 열병식 대신 실제 훈련을 보여준 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탁현민 비서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병식을 하기 위해 병사들은 행사 6개월 전부터 스파르타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눈치를 봐서 열병식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군의 날 행사가 바뀐 것은 평화 기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장병들 관점에서도 해석돼야 한다며 과거 국군의 날 하지면 장병들은 4월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여름철이면 훨씬 더 힘이 많이 든다. 기수단과 장병들이 발을 맞추어서 열병을 하는 것이 그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며 특전사의 경우도 과거 여의도 광장에서 낙하산 점프를 했는데 TV 화면에는 사뿐히 낙하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은 몇 달 전부터 호된 훈련을 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군의 날 행사를 잠깐 위해 6개월 동안 병사들이 피땀을 흘러 고생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군의 날은 장병이 주인이 되는 날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행사를 계획하는 데는 탁현민 비서관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행사를 계획하는 데는 탁현민 비서관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탁 비서관이 청와대에 오기 전에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탁현민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 태공518에 국군의 날 하루만이라도 사병들 고생 좀 시키지 말고 장교들 일항쟁군들 완전 군장에 퍼레이드 시켰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글을 남기겼습니다. 땀을 흘리며 행진하는 병사들의 옆으로 차를 타고 가는 장교와 장군들의 대비되는 모습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설득력을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2018년 북한 눈치 봐서 열병식 안 했냐는 질문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군대에서 우리 국군의 날처럼 열병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강한 배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런 문제의식으로 그동안 해오던 열병식 행사가 사라지고 실전 훈련으로 이루어진 73주년 영상은 큰 호재가 되었습니다. 일본 의안방송국은 10일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 영상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치지향 빼고 진짜 멋지다. 굉장히 멋지잖아. 어젠지 미국의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인데 대단하네요. BGMOI 할리우드 영화 같네요. 카메라 워크 선명하고 좋네요. 마지막 5일기 보았다. 기분 탓인가? 한국군의 화려한 연출도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적국으로 둘러싸여도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굉장하네요. 과연 군사력 세계 6위 상륙작전 연습은 어디에 도착하는 거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일본의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마치 상륙작전 같다며 우려하는 표정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한국 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상륙작전 아니니까 안심하고 보세요. 하지만 한국 내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혹시 유사시 대마도상 특작전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한국은 국군의 날 열병식 대신 전 세계 국방력 6위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 전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KF-21 전투기가 앞으로 게임 체인저에서 이를 뛰어넘는 게임 파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 미국 공군의 미래 무인 전투기 사업 유력 후보인 XQ-58A 발키리의 축소 모양이 전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도
한국 경발 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놀라운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KF-21 공개 영상에서 KF-21의 1위를 따라 비행했던 가오리 X입니다. 지난 9월 말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비행체형 전파 흡수 구조 기술을 비롯하여 레이동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습수도료 등 무인기 용접 해탐 비행체에 가능한 핵심 기술 4종을 개발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5년부터 가오리 X로 알려진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했는데 현재 70%를 개발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5년까지 약 880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오리 X는 10톤의 무게를 지닌 전투기인 만큼 2개의 내부 무장창을 지니고 2개 이상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KF-21 일대와 가오리 X4대로 이루어진 한 개 편대만 출격해도 북한의 전략권 산하미사일 여단 하나를 괴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게임 재행자가 아니라 게임 파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KF-21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2일 방사청장은 인도네시아에게 아직도 분담금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당했는데 지난 4월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아직 내지 말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방사청장은 11월까지는 해결을 확신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때도 내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개발하자는 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비장의 무기가 제작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오늘 10월 21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 KSLV-2입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상공 600에서 800km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 발사체입니다. 누리호는 지난 12년간 2조 원 가까이 투입돼 사상 처음 우리 힘으로 개발한 발사체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우주개발 역사 30년 만의 대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번 발사에 성공하면 해외에만 의존하던 위성 발사를 우리의 위성으로 우리 땅에서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발사 준비 장면을 본 한대만이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옛말 한마디라고 하며 한국을 이기고 싶다라고 서브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성공하면 세계 7번째로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한국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기, 누리호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행 중이던 일본의 F2 전투기에서 조종석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후쿠오카 현수에키 기지에서 발진한 사고기는 조종석이 노출된 상태로 이륙 19분 만에 소속 기지로 돌아와 긴급 착륙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덮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조종석에 비치된 비상용 사다리도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항공자위대는 이事故를 계기로 모든 F2 전투기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사고기에서 떨어져 나간 부품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F2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하는 구형 전투기로 2035년쯤부터 퇴역시킬 예정인데 이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12일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이나 미국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동족끼리 무장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되풀이 말아야 한다고 김조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럼 남은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